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기준과 규격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 전까지 학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죠? 6장 얘기를 하면서, 2장에서 6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금지된, 그 2장의 제목이 원래 10분과 10분 첨가물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된 것들에 대한 사항들에 쭉 나열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기준과 규격 얘기가 나와서 기준과 규격에 없는 그런 것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왔으므로 기준과 규격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식품 첨가물, 식품 공전에서 기준과 규격을 잘 찾고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늘 키우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어, 법 찾, 법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배우시지만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가령 이제 식품 회사에 들어가시거나 그러실 때는 공전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거예요. 물론 이제 어플을 통해서 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미리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찮겠지만 다시 또 지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 식품과 식품 첨가물 얘기를 했었죠. 1장은 뭐였어요? 그런데 1장은 총칙이었죠. 자, 2장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서는 이 앞에, 그러니까 원래 식품과 식품 첨가물 그러면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문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금지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이 나와. 그러면은 금지된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뭐가 있었느냐? 식품, 위의 식품 판매하지 마라. 두 번째, 병든 동물 판매하지 마라. 그죠? 세 번째,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판매하지 마라. 이게 세 개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들여다보면 위의 식품이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법에서 또 나온단 말이죠. 썩은 것, 상한 것, 설 익은 것,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여기서 설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 익은 것이 메이처, 그러니까 덜 익은 거, 그다음에 유독한 거, 그다음에 식중독, 병원성 미생물,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불결한 거, 이물질 이런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죠? 다섯 번째 심사가 되지 않은 것, 아니면 부적합이라 판정된 거 판매하지 마라. 그다음에 수입 절차 거치지 않은 거 판매하지 마라. 그다음에 영업자가 아닌 얘들이 만들어낸 거 판매하지 마라. 이거 전부 다 뭐다? 이게 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것이 전부 다 법에서 정하는 위해 식품이란 얘기예요. 위해 식품. 정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위해 식품인 것은 아니면 다음 중 위해 식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법대로. 법조문에 있는 것대로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병든 동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병든 것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그거를 다시 정리했어요. 어떤 것이 병든 동물이냐. 리스테리아. 그쵸? 기억나시죠?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살모넬라. 아이고, 요것이 화면을 내가 꺼냈는데 여기로 왔네요. 제가 지금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걸 다시 저쪽으로 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그 다음에 파스투렐라, 네. 그 다음에 산모충.
이것에 감염된 것이나 감염되었다고 우려가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병등곡이에요. 거기다 플러스 뭐라고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가 플러스 도살이 금지된 것들. 이거 전부 다 병든 동물 고기니까 이것들은 판매 안 된다. 병든 것들입니다.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파스투렐라, 선모충, 그리고 도살 금지된 것들. 그 다음에 기준과 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학습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조에 이제 기준과 규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서 고시한다. 여기 이 문장에서 주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네, 안전처장이 무엇을 한다? 고시한다. 서술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한다. 무엇을 기준과 규격을,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과 규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적어죠. 자, 그러면 기준은 이걸 잘 들여보다 봅시다. 근데 기준과 규격, 그런데 기준, 규격을 갖다 1, 2로 나눴어요. 그러면 기준은 무엇에 대한 기준? 제조, 기준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이것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요 5가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기준. 제조할 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다시 이제 식약처에서 부르기로는 제조하고 가공을 합쳐서 제조 가공 기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용은 사용 기준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존은 보존 유통 기준 이렇게 분리해서 또 개별적으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의 대상은 무엇이냐?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준의 대상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렇다면 규격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규격을 말하는 것이냐? 규격. 성분입니다. 성분의 규격이에요. 성분의 규격. 그러니까 무엇의 성분의 규격일까? 식품 위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 1장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또 기구, 용기 및 포장, 이것들에 대한 성분에 대한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재료로 쓰일 수 있잖아요. 재료로 쓰일 수 있고 가공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뭐 가령 뭐 여러 가지 뭐 색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격이에요. 규격. 그러면은 기준과 규격.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식약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뭐 한다? 고시한다. 그런데 기준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에 관한 것이고 규격은 성분에 관한 것이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성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고시한다. 자, 여기까지. 그렇다 그러면은 기준과 규격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것이 7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7조를 조금 더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게 되면
그 기준과 규격에는 유익하고 식품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그 부적당하거나 그 다음에 해로운 물질도 어, 모두 다 포함되는 여기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품과 식품 첨가물 용기 및 포장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품질 확보를 위한 최저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맞춰라는 얘기는 최소의 수준, 제일 낮은 수준이니까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상은 너희들이 더 좋게 만들려면 이거 이상. 그러니까 최저 수준이니까 이거 이하되면 너희들은 전부 다 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서 소비자가 섭취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준수를 잘하면 소비자 섭취나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를 하란 말이죠. 이 기준과 규격을 소비자 섭취와 사용까지 유지를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 영업자가 영업 신고를 내서 돈을 벌고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들이라면은 최저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최저 수준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범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준과 규격. 그렇기 때문에 취직해서 만약 식품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특히 품질 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품 기준 규격을 언제나 맨날 찾아야 돼요. 자, 기준과 규격을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것을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시라는 것을 책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 공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식품 공전, 식품 첨가물 공전, 뭐 용기 포장에 관련된 공전 이런 식으로 공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런 식으로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는 방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은 식품안전나라 같은데 들어가셔서 어플로 보시면요, 식품 공전이 나옵니다. 만약 법제처에 가시게 되면 법제처에서도 식품 공전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첨부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거기에 식품 공전이 있는데 이게 zip 파일로 해갖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진장하게 방대하답니다. 무진장에 많은 양이에요. 거기에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들이 종목별로, 종류별로, 품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아까 나왔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한테, 자, 여기서 제 1항 1호에 뭐 해서 뭐 검사의 법률에 따라서 어쩌고 나오는데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쉽게. 지금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식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만들었다든지 용기 포장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한테 판매를 시작하려는데 이게 기준과 규격이 없어. 그럼 판매하면 어떻게 돼? 불법이죠. 예. 그래서 기준과 규격을 좀 만들어 달라.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기준과 규격을 그러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해준 특별한 그러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안전한지 검사 받으라. 고시 공정상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 받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임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판매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 가서 검사를 받으란 얘기죠. 안전한지. 그래서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기준과 규격을 너희 나름대로 짰으면 그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임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한시적 인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에 관련된 것들, 그 하위 법령권을 찾아보시게 되면 아까 상위 법령에 있던 7조의 2항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단서가 붙어요. 식품인 경우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 가운데서도 추출, 농축, 분리의 방법으로서 어떠한 식품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원료들, 그것들은 한시적 기준으로서 규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중에서 추출, 농축 분리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준과 규격이 없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수출하는 경우. 요때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준과 규격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준과 규격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조해 갖고 섭취하는 데까지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최저 수준의 그런 품질 유지의 최저 수준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 갖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냈는데 다른 나라에다가 이 물건을 갖다 수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나라도 기준과 규격이 있을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수입을 했을 때 그 수입자의 기준과 규격을 따라라. 따를 수 있다. 수입자가 요구하면은. 당연하죠. 돈을 버는 것인데. 그리고 약간 좀 다르다고 그랬으면 너희들은 이것이 없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기준과 규격을 맞춰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알았어. 그래서 새롭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이것은 4번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결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으면은 판매도 말고 아예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권장 규격 예시라는 것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이 국민보건상 위해가 유료가 있어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에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을 예시할 수 있다. 자,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갖다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손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예시를 갖다 우리가 참고서를 줄게. 참고서를 줄게. 그 참고를 하란 얘기죠. 그 참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2번, 3번에 지금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것을 너희들 따라라. 아니면 외국의 규격, 뭐 좋은 규격이라든지 유사한 성분이 있다는 그런 규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너희들이 예시를 따라 이렇게 기준과 규격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코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코덱스. 꼭 이거는 식품하는 사람들은 알으셔야 돼요. 코덱스. 자, 우리나라에 기준과 규격이 지금 없어요. 어떤 식품에 없어.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유통되기 전에 나라에서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예시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코덱스 것을 본다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잘 기준과 규격이 설정된 것 아니면 유사한 다른 성분에 대한 예시를 줄 수가 있고 이것을 심의위원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저명하고 뭐 그런 신분들이 모여서 심의위원회 조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뭐 그 기준과 규격의 예시로서 이제 쓴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심의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통과되면 오케이 내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에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렇게 해도 안 따르면은 너희들 국민한테 일러 바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는 1962년에 만들어졌어요. FAO하고 WHO에서 합동 식품 규격 작업의 일환으로서 성립된 건데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 간 협의 기구입니다.
약 188개국이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 정부 간 협의 기구로서 식품 교역할 때 공정한 무역 관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이렇게 규범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기준과 규격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기준과 규격이 있는데, 이제 점점 교역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면은 한 나라와 한 나라만 교역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다른 나라가 같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팔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전부 다 기준과 규격이 다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입자의 기준과 규격을 따르자 하니 여러 가지로 참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스탠다드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탠다드 규격을 만들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한 무역도 하고 모든 인류의 그 건강에 있어서도 안전한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교역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코덱스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조의 3은 농약이나 잔류 허용 기준의 설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의 기준이라든지 규격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그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기준과 규격이라는 것을 한번 짰다고 해서 영영 뭐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항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냥 이것을 저 항목들을 모두 다 외우신다,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기준과 규격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5년마다 요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재평가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까지 이루어진다. 네, 정리가 됐죠. 자, 오늘의 학습 정리 한번 해볼까요? 기준, 규격. 그 기준에는, 네, 뭐가 기준의 대상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제가 꼭 흐물하면은 이렇게,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 또 뭐가 있죠? 가공, 사용, 조리,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규격은 성분 규격이다. 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시적 기준과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기준과 규격이 없어서 이것을 팔고 싶어 그랬을 때는 너희들이 시험 성적서를 갖고서 지정한 데서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분석을 받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걸로 허락을 해준다.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수입국을 따른다. 수입국의 기준 규격을 따른다. 그 다음에 권장 규격을 예시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권장 규격은 코덱스의 기준을 따르거나, 아니면 뭐 유사한 다른 규격을 따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의 선례를 따르게 한다든가. 농약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도 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과 규격이 운영이 되어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